성큼성큼 경제에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속보가 아주 쏟아졌습니다. 한미 협상 내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긴박했었죠. 저도 이 방송을 위해서 달 30분에 우리 대표단이 이제 백악관에 가는 모습인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7시 20분경에 첫 이렇게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평가할 때 대부분 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평가할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우리는 사실 북한과의 이렇게 분단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타결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미치는 영향을 전해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이런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이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내용과 세부 내용과 관계없이 타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아마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네. 일단 이번에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15%는 이뤄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지켜냈어요. 네,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트럼프 관세는 사실 목적이 아니거든요. 수단입니다.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지난 4월 2일 이후에 추진하는 걸 보면 협상이 진정 과정에서 관세율은 쭉 낮춰졌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주요 75개국에 대해서 관세율 평균이 35% 수준이었거든요. 네. 협상이 진행 과정에서 25% 되고 지금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15% 물론 중국과 남아 있습니다는 15%가 되는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이 관심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미 투자액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미국의 인력에 이렇게 고용 창출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작년에 대선 과정에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 표심을 밀어줬던 미 국민들을 부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호 관세 15%는 누구나 예상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투자액이 얼마큼이냐.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세는 수단이다. 수단이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세 협상 마감 시절에 나오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관세율 15%는 대부분 비슷하죠. 이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대미 투자 양면에서 일본이 첫 번째 5,500억 달러. 네. 그리고 EU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이 있죠. 6천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GDP 수준 대비해서는 EU가 한 19조 달러. 일본이 3조 달러, 우리가 2조 달러 조금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GDP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높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가 있고 네. 또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이것을 협상을 잘못된 거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협상을 평가할 때는 명시적으로 보는 계량적 요인이 있고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성적, 비계량적 요인이 있거든요. 이 비계량적 요인이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는 유럽의 상호 관세를 15% 낮출 때 대미 투자액을 GDP에서 높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해서 평가가 잘못됐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나중에 세부적 내용이 나오면 밝혀지겠습니다는 일단은 굉장히 전체적인 타결과 함께 굉장히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GDP 대비 버거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3,500억 달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수입하는 부분도 이런 것도 투자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어떤 형태로 보느냐 문제입니다. 대미 투자액을 사실 미국의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
그 뭐 조선 분야의 조선 분야에서 공동 펀드 형태에서 투자 이걸 잡을 것이냐 아니면 협상으로 다른 조건에서 EU라든가 일본 것처럼 에너지 분야는 별도로 구매로 할 것이냐. 네. 근데 구매로 할 때는 그런 대미 투자액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구매에는 한 1,000억 달러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네. 1,000억 달러로 그거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구매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도 좀 금액을 1,000억 달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대목인데요. 네. 우리가 알래스카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거기는 좀 LNG라든가 이게 가성비로서 보면 굉장히 이걸 가성비까지 끌어올린 데는 우리 투자 금액이 많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변경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구매액에 1,000억 달러 가져가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 내용이 이렇게 밝혀져 봐야 되겠습니다는 알래스카에 대한 LNG 가스라든가 이런 개발에 대해서 사실 조건식으로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1,000억 달러 미국으로부터 사주기로 했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의 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감한 부분이죠. 이 농산물. 네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 쌀하고 소고기 부분은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걸 보면 일단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니까. 네, 저는 뭐 대통령실의 견해를 믿겠습니다. 워낙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동안 과거의 농산물이라든가 소고기 협상을 해서 보면 그게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 자체가 주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의 네. 어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원래 한미 FTA의 내용적으로 가져간다면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 이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 입장과는 좀 완전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완전 개방을 했다 하는 이런 쪽의 입장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이런 개방을 했다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실 그것을 중시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한미 FTA가 갈 수 있는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거기에 포함된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비포함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농산물과 어떤 세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2주에 있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최종적인 사실 구속력 있는 합의문에서는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 이것은 한번 지켜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농산물과 쇠고기 분야는 우리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 보다도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의 뭐 농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소고기의 경쟁력이랑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인데요. 사실 개방과 비감하게 할 때는 단순히 경제 효율성, 보이는 경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 같은 이렇게 정성적 부분을 판단한다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전면적인 개방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맞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 효율성 따지지 않고 또 우리 국민이 농업에 대한 어떤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비 문화에 있어서 쌀 대신해서 밀가루라든가 이런 쪽에 가져가는 이런 소비 패턴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켜줄 선은 지켰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 발표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결과를 본다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품목 관세는 안 건드릴 것처럼 하다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도 다 자동차 부분은 좀 낮췄죠. 우리도 지금 자동차 관세는 좀 낮춰졌죠. 네, 자동차 관세 분야는 뭐 우리나 일본이나 EU나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로 이렇게 딱 판단하는 무역 적자에
굉장히 삼국이 차지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 부정의 원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목은 계속해서 전체적인 일괄 상호 관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무역 적자 줄이고 또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측면이 있을 저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제조업은 자동차로 대변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인데요. 자, 우리가 이 분야에선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네. EU는 2.5%에서 15% 가고 우리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에서 제로에서 15% 간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타결 결과를 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네. 불리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그 관세를 평가할 때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처럼 나오죠. 근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의 독점력이라든가 또 우리 자동차 분야의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가격 이외에 판단할 수 있는 비가격 경쟁이 높아서 사실 우리 산업계에 갖추고 있는 마켓 레이셔 이윤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히 관세율이 2.5%에서 15% 가고 우리는 제로에서 15%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에 사실 지속 가능한 이런 수준을 볼 때는 충분히 EU와 비교해서도 2.5%의 불리한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이런 게 볼 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측면에서는 약간 좀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해서 품질과 기술과 뒤져 있는 관세율의 2.5%를 이렇게 상충시킬 수는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춰주는 문제 이런 게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이렇게 관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 산업이 어떤 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측면, 이 측면은 증시 전문가들이 시각하는 시각과는 좀 다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는데 이 부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대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가 없었다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A겜 방식으로 관세율을 쭉 불어놓고 마치 이것이 낮춰주는 것이 다른 국가의 사실 유리한 측면, 다른 국가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측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율이 부과하기 전과 부과하고 협상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경쟁력이라는 건 제3국 지역에 미국 이외에 일본과 EU와 이런 제3자 간의 우리 산업의 영향을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는 우리만 맞았느냐?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건 상대적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다른 국가들도 전부 관세율은 동일하게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이런 추세로 볼 때 사실은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에서 누가 유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게임셀에서 보면 이렇게 페이업이라고 그랬는데요. 게임 결과가 제로가 되는 미국의 이익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손해를 미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이번에 계기로 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일본과 EU 같은 이런 국가를 토비해서 수출 다변화 하던 FTA 협상을 맺은 이런 걸 완충시킬 수 있는 노력에 따라서 사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2주 후에 2주 내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부분이 마무리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에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아마 2주에 있을들 이렇게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의무성이 있고 합의가 되는 이런 이행력 있는 이런 쪽에 선언문이 발표되지 않겠냐는 시나리오를 감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나온 결과를 통해서 양국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마지막 양 정상 간에 사실 합의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국익을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후성중대라든가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해서 모든 정책은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순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우리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선언문을 만드는 이런 과제들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